안녕하세요. 주식여정 평택 도비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 이 평택 도비 펀드라 해야 되나? 몰라. 아무튼 제 개인 계좌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자, 2월 초 실적 발표. 그리고 사실 올 초에 비해서 이맘때쯤이면 제가 4천만 원 수익을 이상 거둘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한 월간 수익이 3,500에 그쳤습니다. 뭐 그래도 제 총자산이 지금 4.4, 4억 4천 정도 되는 거 치면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조금 서운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 올 1분기에 5억을 좀 달성을 주식자산 5억을 달성하고 1분기를 마치고 싶은데 음, 왜냐하면 2분기 시작하고 4월이 되자마자 제가 4월에는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저 해외 주식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한 7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래도 앞자리 숫자를 한번 바꾸고 이 양도세를 내는 게 조금 덜 섭섭하지 않을까, 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 이건 백미러로 보이는 지나간 일이에요. 뭐 올해에 있을 큰 흐름을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아마 올해는 제 희망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운이 좋게도, 저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운이 좋게도 오일과 가스, 국제 유가, 천연 혹은 천연가스보다 국제 유가가 뭔가 좀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 국제 유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볼게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면서 지금 펼치는 정책들이 있죠. 펼치려는 정책들, 금리 인하, 그리고 제조업의 미국 회귀, 그리고 관세, 우방국에게도 뭐 관세를 심심찮게 때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물가 상승 압박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권장하면서 난 에너지 가격을 내리고 물가를 내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뭔가 이게 항상 외치는 정책과 에너지 정책은 뭔가 상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뜻한 바가 무엇이냐? 실제로 물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물가를 잡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뭐 이런 부분은 뭔가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는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20년 초에서부터 25년에서 6년으로 딱 해가 바뀌면서 진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 중국을 때려잡는, 중국을 잡아 패는 대통령이로 뭔가 기억에 남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 11월 중간 선거 때도 이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하고 추후 대통령 3선 당선 때에도 이걸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중국을 때려잡은 대통령이란 훈장을. 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일단 26년 시작하자마자 베네수엘라를 대통령을 지금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또 무섭게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어요. 특히 이란 같으면 뭐 이란 지도자가 민간인을 많이 죽이고 뭐 그런 일이 최근에 또 있었으니까 베네수엘라도 대통령도 잡아들인 판에 이란 대통령도 얼마든지 압박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거기 군함도 보내고 이란 근처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란을 어떻게든 뭔가 손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랑 이란의 공통점은 러시아와 함께 이 3국이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지금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싸게 석유랑 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고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친중국가. 그래서 중국에 뻗어 있는 침묵질을 하는 국가들의 팔을 하나씩 탁 중국에서 탁 쳐내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베네수엘라랑 그 이란은 이렇게 팍팍 때려가지고 채찍을 때려서 이 팔을 쳐냈어요. 중국에서부터.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됐고, 이란도 그렇게 이걸 때려가지고 중국에 뻗친 손을 빼낼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되려나? 러시아도 이렇게 때릴지 아니면 그냥 악수해서 끌어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러시아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뻗치는 손은 당근이 될지 채찍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올 한 해에 아마 중간선거 전에 이걸 쇼부를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손해가 좀 크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지릴 때까지 러시아랑 이란이랑 베네수엘라에서 현재 국제 유가보다 20-30%씩 싸게 염가로 덤핑을 받아왔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중국의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산품의 물가가 오르게 되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중국의 제조업이 좀 기우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선거 때 정말 저유가를 유지하던 2025년과는 달리 진짜 유가가 올해 11월쯤 되면 중간선거 할 때쯤 되면은 정말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공화당은 일단 물가 상승이라는 이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 트리거를 무릅쓰고, 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중국을 잡고 Make America Greatest Again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을 중간선거에서 뽑아주면 중국을 아예 찍어 눌러버리고 정말 미국이 The Greatest Forever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어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고유가를 오래 유지할수록 더 중국이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유가를 그래도 내년 초 중반까지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중국을 따따따따따따 때려잡을 것 같다는. 중국은 그렇게 되면 진짜 공산품이 안 팔리니까 좀 그렇게 고유가를 유지하면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가라앉아 버리면 뭐 인도나 뭐 브라질 같은 중립국들도 미국과 더 친해지려고 애를 많이 쓰겠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가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작년엔 정말 많이 내려갔었는데 지금 유가가 조금씩 들쑥들쑥 하면서 첫 번째 이 유가 상승이라는 이 모멘텀의 첫 번째 파장대에 있는 주식이 T였었죠. 작년에 HP 헬머리치 앤 페인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가 되자마자 저는 그걸 팔고 1월 초에 이 두 번째 파장에 있는 미국 북미 대륙 이 안에서 오일과 가스 채굴 판매 사업을 하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그리고 OXY, 그리고 NOG 노던 오일 앤 가스 이 두 종목을 6천만원씩 사드렸어요. 제가 총 자산이 4억 4천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은 조금 이 두 기업이 최근에 좀 상승을 한 걸 반영했을 때 제
포트폴리오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뭐 적지 않은 사이즈죠. 하여튼 전 그 정도로 지금 이 두 번째 파장에 있는 5일 국제유가 상승의 두 번째 파장에 있는 이 두 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고, 사실 외부에서 일어나는 밖에서 일어나는 이 글로벌 오일 이슈, 오일 프라이스에 대한 이슈에 관계없이 이 북미권에서만 채굴 판매를 한 이 두 기업은 안정적으로 지금 채굴하고 공급하고 채굴하고 팔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부 요인에 의해 얘들은 아무 리스크 없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만 지금 싸게 팔던 물건이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내가 원가 100원에 하는 걸 200원에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원이 됐네, 400원이 됐네, 뭐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수익성이 그냥 특별한 이 기업들의 노력 없이 그냥 개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노던 오일앤가스, 이 두 주식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유가라는 모멘텀 아래 이 세 번째 파장에서 술렁술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이 녀석들은 아직까지 이 국제유가라는 이 상승 모멘텀의 영향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이까지 저 세 번째 벨트까지 지금 파장이 안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을 매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월급 나올 때 매수를 차곡차곡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국제유가라는 모멘텀에 한 번 더 뭐 이란이 살짝 부서지던가 아니면 러시아까지 뭔가 미국의 말을 들으면서 푹 한번 국제유가가 또 쳐오를 때, 축 치솟을 때 이 세 번째 파장에 있는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강관 삼형제도 반드시 지금 작년에 헬머리치 앤 페인이 그랬던 것처럼 올해 지금 올 초에 옥시덴탈이랑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지금 국제유가의 모멘텀에 힘을 받아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기다리며 모아가고자 합니다. 네, 아마 국제유가는 2026년과 27년 초중반에 주도주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정말 고유가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을 때, 지금 생각은 대한항공과 롯데렌탈 이 두 기업은 정말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대한항공 특히 시총 뭐 80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몰빵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건, 표는 당연히 날 리가 없지만 저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몰빵해도 대주주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에 저는 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 많이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지금 사실 추천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던데 좀 뭔가 진입하긴 위험 요소가 많은 주식이라 생각해요. 기업의 우량함과 관계없이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자체에 항공사들은 항공료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원유주가 올라가면 항공사들은 실적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지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혹시 모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올해 GDP 성장을 막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형 투자은행들의 예상대로 뭐 2% 혹은 그 미만밖에 성장을 못한다면 항공주의 매출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아마 올해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이맘때나 아니면 유가가 진짜 막 100달러
왔다 갔다 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유가 100불, 150불 가도 미국 국민들한테 좀만 참아달라. 우리는 중국을 차이니즈 드래곤을 막 물리치고 Make America Greatest Forever를 실현하는 중이다 하면서 막 대국민 설득을 막 하면서 인기 투표를 막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올해는 연초에서는 미국 원유가스주 옥시덴탈이랑 노던 오일앤 가스를 보유하면서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을 많이 사보는 걸로 일단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일본의 철도주랑 오일주만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뭐 일본의 철도주 그리고 한국 시멘트주 성신영해랑 그 식품주 CJ 제일제당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분산도 돼 있다. 그런데 가장 올해 강한 모멘텀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보다도 국제유가가 더 강한 주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연말까지 막 진짜 잘 갈 것 같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M7 주식들도 지금 실적이 실적 전망이 작년만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들의 실적이 뭔가 좀 실적 전망이나 그런 게 좀 쭈글하다는 것은 반도체 랠리가 26년 1분기에 그냥 수그러들 확률이 높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인데 매근이 M7으로부터 M7이 그냥 뭐 재고가 쌓이게 되면 삼전이랑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언제까지 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올해 1분기 안에 뭔가 좀 더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고 국제 유가의 상승 모멘텀에 베팅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에 주식자산 5억을 가는 걸로 한번 이번에도 신께서 저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저를 스스로 시험에 들어볼게요. 네. 다들 내일 출근 안전하게 출근하시고 요즘 날씨가 좋지 않 맨날 바닥에 얼어 있잖아요. 다들 출근 조심히 하시고 저축 열심히 하고 투자도 단단하게 해봅시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빠이.